형평성 차원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문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한참 들어와서 왼쪽과 중간쯤에 돌아다니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난 역시 보수라면서 범여권에 먼저 둥지를 털 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속 지대에서 별도 세력을 구축한 후 바른정당이나 여당 중도파와 규합을 시도하는데 그게 안 돼서 입당을 한다면 바른정당에 들어갈 거다. 합리적인 진보 세력과는 정책 연대를 할 거다 이랬습니다. 최근에 반 총장은 측근에게 나는 역시 성향이 보수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처음부터 뭐라 했습니까? 그 집토끼도 못 잡으면서 산토끼 잡을 거라고 쫓아다니다가는 망신당하고 곧 들어갈 거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서 나는 역시 보수인 것 같아 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쪽으로 한번 가서 휘저어 보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여기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오른쪽에 깃발을 꼽을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반 총장의 그 측근들은 또 본인도 친박 친문을 뺀 제3세력을 싹 다 모으자 이런 빅텐트론을 갖다가 추진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김종인, 김한길 등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손학규, 정대철 이런 야권의 대표적 제3지대론자를 이렇게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야권 인사들은 반 총장이 야권으로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이야기를 했고요. 김종인 의원은 반 총장이 귀국 후 모습도 실망스럽고 국가 비전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이랬고, 김한길 전 대표도 반 총장을 만나서 이명박 정권 인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렇게 야권 인사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야권 인사들 만나가지고 전부 딱지만 맞았지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들어가거나 별도 세력을 만들어서 바른정당 같은 새누리당 같은 기존 세력과 연대하거나 독자적으로 신당 창당을 하거나, 이제 여기만 남았는데 독자 신당 창당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별도 세력 구축 후 기존 정당과 연대, 근데 뭐 별도 세력이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제 같으면 어디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오라는데. 근데 이분은 또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설날 전까지는 입장을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 보수연합 후에 연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그룹을 무소속 지대에 모아놓고 이들을 기반 삼아서 새누리당과 이 바른정당을 해쳐 모여 해서 세력 재편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반 총장을 따라서 무소속 지대에 모일 의원이 몇 명인가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반 총장이 오면 마중 탈당한다는 사람이 20명 되니 많이 했는데요. 반 총장의 핵심 측근이라는 정진석이도 요즘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박순자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반 총장을 따라서 탈당을 할 10여 명이 고민 중이다 하고 하지만은 수도권은 바른정당에 가고 충청권은 반기문 쪽에 남아있을 거다 그러는데, 반기문 주변에 남아있을 충청권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한 3명? 안팎만 거론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오려고 반기문한테 못 가서 안달을 하던 사람들도 지금 주춤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들이 이들 몇 명을 서너 명 데리고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을 흡수 통합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반 총장은요, 제발 현실을 인식하고 정신을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반 총장은 최근에 어차피 당을 할게 할 거라면 굳이 2단계를 할 필요 있냐, 이 말은 그냥 곧바로 뭐 바른정당이든 어디든 들어가 버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 총장은 본인이 빅텐트 해동을 그 설전에 9명과 추진 중이다는데, 그 9명이 누군가 보면 아까 말한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안철수, 김무성, 정운찬, 정의화, 김한길, 김병준 등인데요. 자, 설전에 9명을 다 만날 거다 그러고 지난 주말에 서너 명을 해동했는데, 만난 사람들 중에 별로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 총장은 빅텐트의 한 축인 새누리당 의원들 한 4-5명이 반 총장 캠프에 합류할까 하는 걸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9명하고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나서 캠프에 참여해달라 했고, 윤정현, 이주호 같은 사람을 정책 모임에 참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사람들 몇 명 문제가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요, 반기문의 시아타를 내렸다. 즉 반기문이 야당과 합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현재까지 언행을 보면 그렇다. 실패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국민에게 명확한 메시지도 못 주고 있고, 우리는 시아타 내놨다. 즉 반기문하고는 같이를 거의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종인, 손학규 등과 제3지대를 하자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 흥미로운 일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왜 배경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연이 병력 기피자로 한국의 정부에 의해서 지명 수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 연방 검찰에 의해서는 사기 등 11개 혐의로 뇌물공여, 해외 자금 세탁 방지 입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기소되어서 그저께 미국 법원에 출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출두한 사진이 지금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뉴욕 법원에 첫 출두를 해서 기자들한테 사진도 찍혔습니다. 아마 본인의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때문에 랜드마크 72와 관련해서 이 검찰에 기소되어서 뉴욕 법원에 이렇게 출두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이 법원에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이 해당 공판에서 판사가 검찰에 물었습니다. 이 반기상, 이 사람도 공범인데, 그러니까 반주연이 아버지, 이 사람 신병은 확보되었느냐고 하니까 검사가 한국 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반기상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데요. 한국 사법당국과 공조하에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참 이 꼴들이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병력 기피자로 반주연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도 지명 수배돼 있다. 요약하자면 반기문 동생 반기상은 미국 검사에 의해서 이렇게 범인 인도 요청 같은 걸 받고 있고, 반기상의 아들 반주연은 한국의 정부에 의해서 병력 기피자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반기상은요, 반주연은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병력 기피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 왜 심각하냐? 이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병력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고위공직자, 즉 현직 병무청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주연은 병력 기피가 장기화되면서 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 중지와 함께 지명 수배가 된 상태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한국에 만약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서 구치소로 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8년생이니까 병력 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 반주연이 한국 귀국하게 되면 병력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반주연이 병력 기피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현직 이런 문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에 의해서 직접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가 왜 이 시점에서 이걸 확인을 해줬을까 하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기상이는 한겨레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형님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우리 아들이 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 알았을 거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력 때문이다라고 정언을 했대요. 아버지가 왜 또 형님을 알았을 거라고 물고 던졌을까요?
형님 우리 모른다 그러고 우리에 대한 사건들을 모른다 그러고 형님만 살겠다고 그러면 나도 형님 물고 늘어지겠어. 뭐 콩가루 집안입니까? 자, 이어서 반기상은 대학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동안 했던 걸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군을 가지 못했다 하면서 병력 기피 사실을 확인했고요. 병력입법에 따르면 학업을 병력 연기 사유로 할 경우 박사 과정을 밟지 않은 반주연은 26살 때인 2004년까지 군 소집에 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반기문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인 2012년 4월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열린 조카 반주연 결혼식에도 참여했대요. 이 반주연은 뉴욕에서 화롭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집에요. 이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사기꾼입니까? 자, 반 총장이 결혼식 참석은 물론 주례 등도 물색하고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데요. 자, 이 반주연이 반주연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준 고위공직자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한국에 아예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거다. 미국에 정착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반 전 총장이 조카의 병력 기피 사실을 알았다면 귀국을 권유하는 게 옳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반주연이 경남기업이 작년에 반주연과 반기상을 상대로 6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전혀 대응하지 않아가 60만 불을 배상하라. 즉 한국 돈으로 한 6억 5천만 원 이상을 배상하라 이렇게 됐는데요. 패소가 됐어요. 그거는 한국에 오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대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한 관계자는 친조카의 병력 멘탈은 반 총장이 최소한 친인척 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 이랬는데요. 왜 갑자기 반기문을 옹호하던 현 정권의 검찰 간부와 또 현 정권의 병력을 잘 알만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이런 사실들을 폭로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도 한겨레 신문에다가요.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어 있지만은 사람들 내지 황교안 대행과 가까운 사람들 또 친박의 핵심들과 가까운 이런 공직자들이 즉 박근혜, 황교안, 친박 핵심 등과 가까운 그런 검찰 간부나 공직자들이 반기문의 최근 행동 즉 친이명박의 친MB 쪽에 기대어서 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고 또 중간이나 오른쪽에 기웃거리고 바른정당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반기문에 대한 일종의 죽이기 작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 내지 겁을 줘서 그 사람들 이명박이나 바른정당하고 손을 떼고 반기문이 계속 박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친박을 무시하면 새누리당을 무시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죽을래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반 총장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